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혜TV입니다. 외국의 제명천왕의 백제 구원군 본진이 있던 후쿠오카 조창궁에서 661년 7월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백제 구원군 파병 계획을 주워 담지 말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만엽집 12번가가 그것입니다. 제명천왕은 백제 왕실과 혈연관계였고 백제의 정체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백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향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후쿠오카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본 서기 속 향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가를 풀지 못하다 보니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비밀을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660년 7월 백제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당나라 군사가 기벌포에 백제의 기벌포에 상륙한 날은 660년 7월 9일이었습니다. 음력입니다. 의자왕은 지금의 공주로 피신했습니다. 지금의 기벌포에 지금의 공주에 있는 공산성입니다. 그러나 7월 18일 항복하게 됩니다. 당나라 군사가 기벌포에 상륙한 7월 9일로부터 고작 열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습 공격에 사실상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660년 9월 3일 날 의자왕은 왕후와 왕자들, 고위 신하 및 장수 93명, 백제 백성 12,000명과 함께 당나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여기 이 12,000명은 당시 백제를 이루고 있던 일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중추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제의 알짜들은 고스란히 빼내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달 후인 660년 11월 1일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 고종 앞으로, 당황제 고종 앞으로 끌려나갑니다. 당나라 고종은 의자왕을 크게 꾸짖고 모두를 사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의자왕이 신하들과 함께 당 고종 앞에 서서 문책을 꾸짖음을 드려야 했던 당나라 장안선 측천문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전쟁 포로가 된 의자왕이 이곳에서 무릎 꿇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며칠 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도 공교롭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후백제 견훤왕도 후백제 멸망 며칠 후에 황산불사에서 등창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의자왕이나 견훤왕은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죽은 의자왕과 그의 후손들은 낙양 북쪽의 북망산에 묻히게 됩니다. 충청남도 부여에는 능살리 고분군의 의자왕의 가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여에서 1995년부터 중국 낙양시와 함께 북망산에 묻힌 의자왕의 무덤을 찾아서 유해를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북망산 일대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도굴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의자왕 무덤을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여군은 2000년 4월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흙을 퍼와서 능살리 고분군의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용혜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제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마침내 외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일본 서기의 첫 기록은 660년 9월 5일자에 나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군신이 모두 포로가 되었고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660년 10월 백제 좌평, 지금의 장관이 되겠습니다. 백제 좌평 귀실복신이라는 신하가 외국에다가 당나라 포로 100여 명을 보내면서 왕자 부여풍장을 백제로 보내주고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부여풍장은 당시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포로 100여 명을 보낸 것은 당나라 군사들로부터 공격받았다는, 당나라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물일 것입니다. 귀실복신은 백제 최고위직이던 좌평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장관입니다. 귀실복신이 보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나라가 신라군을 이끌고 와서 국경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임금과 신하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제국은 멀리 천황의 가호를 의지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천황을 섬기라고 보낸 왕자 풍장을 맞아들여 임금으로 삼고자 하오니 허가해 주십시오. 외국은 이에 대해서 대책을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파병을 결정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결정하였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지난번에서 제가 설명드린 만엽집 12번가에 들어있었습니다. 만엽집 12번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명천왕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바라지 백제와 섬나라 왜국에 큰 일을 당하였으니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김에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게.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는 장수들은 포구에 구슬이 깨어질지라도 구원군 파견 계획을 주워 담지 말게. 진솔한 제명천왕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김에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시게. 이것이 바로 파병 결단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최종 파병을 결정한 자는 제명천왕의 아들 중대형 황태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정치적 실권자는 제명천왕의 아들 중대형 황태자이기 때문입니다. 황태자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파병을 최종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660년 10월 제명천왕은 다음과 같이 조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명천왕의 명령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